자, 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탈표에 대한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탈표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저는 5석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볼 일은 아니란 생각은 들어요. 자, 민주당 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텐데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올려 가결되면 좋고 설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169석이니까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가결되면 오케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을 그러니까 뭔가 방탄 프레임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탈표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일단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공식적으로 뭐 논의가 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체포동의안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아까 시지에서 나왔지만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아있다라는 것, 즉 이런 관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점쳐지게 된다면 사실상 아무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게 되기 어렵고 그럼 결국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 던져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덜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몇십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서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심사받게 될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 법원에 갔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된다면 검찰의 모든 수사 자체에 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뭔가 방해물이 생길 것이고 굉장히 크게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민주당의 이제 체포동의안 뭐 이탈표에 대한 이제 표단속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저희가 좀 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국회 의석수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15석입니다. 그러면 찬성 150에 이르기 위해서는 35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비명계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의 길 소속 비명계 의원 숫자가 한 3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35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150명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송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럼 35명 이탈표 정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꿈 같은 얘기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단순히 숫자로 생각을 하면은 169석이니까 19석 그러니까 20석 이상의 이탈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민주당이 한 35명, 한 40명까지 된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 비명계입니다. 그 전에 대선과 지방선거 지고 나서 반선과 혁신이라는 모임이 이것이 최근에 확대해서 다시 재편을 했어요. 이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확대 재편을 했다는 것은 이 어떤 사법 리스크,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28일 날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면은 저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때 노웅래 그 맞아요. 뇌물 혐의 그때 체포동의서를 설명을 하면서 뭐 돈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전 국민이 지켜볼 텐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혐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때 저건 너무 심한 그 혐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일사불란하게 이것을 부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 성남 FC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했고 대장동 관련해서 두 번 조사를 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범죄 혐의가 비슷합니다. 인허가권을 이용을 해서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금전적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같이 하면 발부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또 국회에서 오히려 이것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데 설득력도 생기겠죠. 제가 조정원 의원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면 우리 조 의원께서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투표에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면 제 옆에 계시는 조정원 의원께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찬성표를 던지실 겁니까? 반대표를 던지실 겁니까? 아니면 고민 중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자기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밝히는 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예. 하지만 아까 제가 발언한 그 발언 내용의 뉘앙스에 제가 생각하는 바가 어느 정도 풍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 송구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혹시 뭐 좀 들으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할 만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견이 더 많은데요. 그에 대한 것은 지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시피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그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정진상 등과 공범으로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위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있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예. 거기서 이제 대장동 일당과 함께 역시 거기도 공모한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가 여러 개이고 또 그 혐의의 내용이 중대한데 이것을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예전에 검찰총장 당시를 빗대어서 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물의 경우에는 액수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맞습니다. 가능한데 특가법, 예. 지금 뭐 액수의 내용들이 거론되기로는 뭐 수백억대, 수천억 원대가 지금 보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 지방 토착 비리에 관한 수사는 팩트와 또 증거,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마땅하게 기소되어야 한다면은 반드시 기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법원에 가서 제대로 실질 심사를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저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현주 대변인 말씀을 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참에 정치적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회기 중에는 의원들은 체포가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는 법적으로 이게 붙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내가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당내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졌을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시오. 내가 영장심사 나가서 떳떳하게 심사받고 하겠다. 정치적 승부수.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가 되면 그와는 반대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 우리 송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말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 때는 분명히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이후에 본인에게 그것이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아주 무리하게 출마를 했죠. 예. 불체포 특권 때문에 그 출마를 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까? 그리고 기자들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무궁부답이었잖아요. 예. 불체포 특권을 적용 안 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이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것을 어떻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것을 지금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한 건이라면은 이 대장동과 이 성남FC 한 건이라면은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쌍방울 이게 있고.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예. 그때마다 계속 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를 할 수는 없고 그게 뒤로 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서 정면 돌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한 줄로 정리하면 나를 지켜라. 나를 지켜라. 그렇죠. 내가 희생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지켜나거든요.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출마해서 당선되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전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대장동 특검 할 수 있다. 제가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 도장 찍겠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 한 가지 건 게 뭐냐면 당대표직 내려놔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에 박종도 전 의원 1심 재판 결과 분노합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매우 분노하신다. 예, 이거는 기득권 카르텔을 이렇게 보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도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까지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직만 내려놔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그리고 바로 대장동 특검에서 정말 기득권 카르텔 누가 했는지 속속들을 밝혀내고 처벌하고 환수하자 했는데 묵묵무답이십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전화 와서 그거 하겠냐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드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다. 예. 진짜로 자기가 정면 돌파하고 싶으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이 검사 받으시고 수사 결과 무죄가 나오면 특검에서 무죄가 나오면 자신이 진짜로 가장 원하는 다음 대선 도전할 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집에 가는 거죠. 이 승부수를 왜 못 던질까? 계속 이렇게 숨고 나를 지켜라 하는 그 리더십 때문에 예. 정치가 정말 꽁꽁 얼어붙고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